대형 건물들을 지하로 다 연결을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하 상권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가능성도 커졌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여지가 많다라는 것도 이 광화문역 상권에는 큰 호재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지난번 광화문 상권 답사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광화문에서 종강역 방향으로 걷다 보니 예전에 피막골이었던 곳이 새로운 건물로 들어선 것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네네. 이곳의 상가 현황은 어떠한가요? 네,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광화문역을 둘로 나누자 그랬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곳은 이제 광화문역 1번, 8번 출구 중심에 요 A블럭을 저희가 촬영을 했었고요. 이쪽 지역의 특징은 그때도 보셨지만 약간 오피스 지역과 오피스텔 지역이 좀 혼재되어 있고 약간의 주거도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할 곳은 바로 교보문고를 중심으로 종강역까지 이어지는 요 상권을 다녀왔습니다. B블럭으로 나눠볼게요. 제가 보기 편하게 B블럭으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쪽은 특징이 일단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피막골이라고 우리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이쪽 지역에 좀 노후화된 건물들의 1층에 오래된 노포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 피막골 같은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주막집부터 시작됐던 그 피막골들이 아주 현대식 건물로 바뀐 곳이에요. 일단 이 지도로 보시면 교보문고를 뒤로 해서 바로 뒤에 첫 번째 D타워, 그리고 르메이르 종로타운 오피스텔, 그리고 여기 그랑서울까지 대형 세 개 건물이 들어서면서 예전에 노포들이 싹 없어지고 이제 도시 개발이 됐던 재개발이 된 곳이고, 특히 르메이르부터 요 그랑서울까지 이어지는 요 1층 상가들이 또 아케이드식으로 해서 예전에 피막골을 복원한다는 느낌으로 또 잘 상권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 피막골 블록, 이 블록이 임대료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잘 재개발이 된 곳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주상복합으로 복합 건물로서 되게 높은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시세도 많이 올라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B블럭에는 또 재밌는 게, 이 뒷면에 가면 아직도 약간 지금 제가 표시한 요 지역들 같은 곳은 아직도 좀 낡은 건물들, 재개발이 안 된 건물들이 있는데, 이쪽에는 아직도 그 노포들이 자리 잡고 있고 맛집도 자리 잡고 있는데 임대료 차이는 좀 커요. 그 노포들 같은 경우는 권리금도 높지만 대신 임대료는 살짝 좀 낮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무 밀집도가 가장 큰 곳 중에 한 곳으로 상권이 되게 잘 자리 잡힌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광화문 상권은 신구가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것이 네네.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난번 광화문 상권과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업무 밀집도가 A블럭보다는 이 B블럭이 인구 밀집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보면은 정말 어느 가게를 가더라도 줄이 서 있고 좀 이게 미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업무 집중도 높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주말 상권도 이 지역은 대형 규모 건물들이 자리 잡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뭐 가장 유명한 교보문고와 종강역의 영풍문고가 같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상권도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말 공동환석이 벌어지는 A블록보다는 좀 더 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상권으로 좀 자리를 더 잡아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대형 빌딩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종로구청까지 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대형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제 유동인구가 더 많다라는 장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유명한 대형 건물도 많고 네네. 직장인들도 많은 곳이라 코로나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요. 네네. 이곳의 임대 시세는 어떠한가요? 네, 일단은 뭐 저랑 같이 현장 답사를 해오셔서 아셨겠지만 우리가 임대 시세도 확인을 해봤고 했는데, 사실 공실이 많지 않고 권리금도 꽤 많이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저녁에는
우리가 그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상인들이 타격을 입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어지는 종강역으로 이어지는 곳에 보면 인사동이라든가 또 이제 명동이라든가 이렇게 관광상권에 비하면은 기본 점심장사 받쳐주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점심장사라도 받쳐주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 거기가 낫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료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아온 임대 시세 일단 요 대형 건물들의 1층 상가들 같은 경우 지금 소형 면적들도 5평짜리가 지금 2,500에 230 그리고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7평짜리가 6,500에 400만 원 이렇게 임대료가 있는 것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 매물들이 1억 이상의 권리금도 다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로 가면 이제 이렇게 그 노후화된 건물들의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개발이 안 된 1층 상가들 같은 경우는 전용평당 한 30만 원 선에 임대료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이 광화문 상권을 촬영한 취지나 이유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A급 상권이 형성이 되고 저 정도의 주거 인구가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화문 상권의 앞으로 계획과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광화문 상권에 호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첫째는 일단 교통 호재가 있죠. GTX가 이제 광화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신호선이라고 하죠. 이제 강남부터 저희 경기도부터 해서 그 일산까지 파주까지 이어지는 GTX 노선이 광화문역을 지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상권에는 이게 1층 상권에는 좋은 영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광화문에 대형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대형 건물들을 연결을 해서 우리 여기 코리안 리빌딩부터 그다음에 현재도 이미 광화문역이 지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형 건물들을 지하로 다 연결을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하 상권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가능성도 커졌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여지가 많다라는 것도 이 광화문역 상권에는 큰 호재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